네, 선거 때마다 선거의 변수, 승패를 가를 중요한 변수가 바로 투표율인데 사전 투표율의 요즘 선거 트렌드는 좀 높아지는 그런 분위기인데 글쎄 보궐선거는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 오후 3시 현재 사전 투표율이 5.65% 정도. 아직 최종적으로 얼마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민주당 쪽에서는 희망적으로 좀 높으면 유리하다고 보는 건가요? 투표율이 한 40%는 넘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떻게 예상하세요? 그 정규 선거에서 그 사전 투표율이 높으면 솔직히 말해서 진보 정당들이 그렇죠. 조금 유리했죠. 실제로 그 개표를 해보면 전부 다 지지표들이 왕창 쏟아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대부분 2030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론조사를 하면요. 지난 총선과 그리고 대선 그리고 지금의 여론에서 2030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고 있어요. 2030이 가장 생각하고 있는 것은 바로 공정한 사회거든요. 공정한 경쟁, 그걸 보장을 해달라는 겁니다. 이 특혜가 부여되고 그리고 뒷배를 가진 자가 승승장구하는 그런 사회는 안 된다. 공정한 룰이 지금대로 해달라. 이 2030의 그 공정한 요구에 문재인 정부가 제대로 부응을 못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윤석열 후보가 그때 공정한 사회를 얘기를 했을 때 그게 먹히 들었단 말이에요. 지금 또 나는 최근에 여론조사 동향을 보면 네. 2030이 계속 무당층으로 빠져나가요. 그리고 지금 무당층이 30% 초반에서부터 많은 경우에는 40% 가까이 무당층인데 무당층이 뭐 압도적인 지역도 있습니다. 그 경우에 그 무당층들의 상당수가 2030들입니다. 2030과 여성층. 난 이런 후보들이 네. 결국은 공정한 그 게임, 공정한 사회 이것을 요구하는 경향이 강하니까 가령 그 이게 사전 투표율이 얼마나 되느냐 이것이 그 과연 투표율이 어느 네. 쪽에 높아져서 사전 투표율이 높으냐 그것도 살펴봐야 되고 요 앞에 그 전주 투표를 보면 아직은 이 사전 투표는 그 진보 쪽에 아주 유리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들어올 때는 한 4%였는데 지금 5%니까 계속 지금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예. 이 내일까지 그 이틀 동안 투표율을 사진을 주는 거잖아요. 말이 우리 사진 투표지 옛날 같으면 부재자 투표를 하고 이랬는데 지금은 뭐 투표율을 사흘을 보장을 해주는 셈이 됐어요. 그래서 2030들은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겠지만 과연 여기에 얼마나 그 호응을 해서 과연 이 사람들이 또 어느 쪽으로 가느냐 하는 것은 네. 역시 뚜껑을 열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2시에 이제 국회에서 표결이 있었죠. 대법원장 임명 부결됐습니다. 이게 지금 사법부 공백이 좀 우려되는 35년 만의 사태인데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부결 어떻게 보셨어요? 제 기억이 맞다면 아마 1988년인가 네네. 그럴 거예요. 그때 정기성 그 전 대법관님, 노태우 정부 시절이죠. 예, 제가 그 솔직히 말해서 굉장히 존경하는 분입니다. 이 정기성 대법관은 아주 이론이 그 정확하고 그리고 딱 올곧은 분인데 이분이 대법원장 임명을 받았는데 부결되어 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난리가 났죠. 그런데 그 이후로 이제 이번에 처음인데 지금 찬성이 아까 보니까 118 네. 그리고 반대가 175 그러니까 민주당 더하기 정의당에서 약간의 한 두세 표의 반란표가 있었다 아마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국정 발목 잡기냐 아니면 잘못된 인사냐 이 둘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국정 발목 잡기로 본다면 민주당의 다음 총선에 적어도 1, 2% 나쁜 영향을 미칠 겁니다. 네. 저는 그렇게 어떤 봅니다. 의미에서요? 가령 저는 민주당에 네. 역시 다수당을 만들어줘서 계속해서 국정을 발목 잡게 해서는 안 되겠다. 아. 지금까지 집권 여당을 위해서 법안이 통과된 것이 단 한 것도 없습니다. 이러니까 계속 저렇게 발목을 잡는 민주당에게 어떻게 다수당을 만들어주느냐 이렇게 되면 가령 국민의힘 지지자들 중에 뭐 내 한 명 안 가도 되겠지 이런 사람들이 반드시 나는 가서 투표를 해야 되겠다. 네. 반드시 투표하겠다 하는 층들이 급격히 늘어납니다. 그래서 국정 발목 잡기를 보느냐 아니면 잘못된 인사. 이게 참 문제인 게요.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을 한 장관들 그리고 이 대법관 그 뭐 대법원장 네. 그리고 그동안의 다른 분들 이 장관은 아니더라도 중요 인사들 보면
감동을 주지 못했다는 말들이 참 많아요. 네. 이 감동을 주지 못한다는 말은 눈에 팍 들어오는 인사, 어떤 살뜰함을 보여주는 인사가 없다는 겁니다. 네. 늘 그 자기 그 인재풀이에 있는 사람들, 그 인재풀이 굉장히 좁다. 그래서 이 검찰에 가깝거나 아니면 검찰에 있었던 분들, 예. 혹은 집권 여당 주위에서 늘 돌던 사람들, 그 이번에도 개각한 세 분들이 지금 논란을 계속 빚는 것은 그분들 면면을 보면 다 괜찮은 분들인데 왜 논란을 빚느냐? 너무 뻔한 사람들 아니냐 이거예요. 그래서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지 못한다는 거거든요. 네. 저도 그런 면에 있어서는 제가 그 세 분들을 다 잘 압니다만은 이왕이면 좀 감동을 주는 인사가 있었으면 예. 다음 총선에도 플러스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윤 대통령으로서는 아마 그런 생각이 먼저 드는 것 같아요. 네. 안정적인 내각.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대법원장 또 자기가 확실히 알고 있는 분 이분을 선택을 했던 것 같아요. 이러다 보니까 이균용 후보자가 부길이 예. 되어버렸는데 양쪽에 나는 다 타격이 있다고 봅니다. 국민의힘은 국민의힘대로 타격을 받았고 네. 그리고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총선에 부담을 안았다. 아.